자, 여론조사로 가겠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 긍정 32, 부정 59.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떨어졌죠? 지금 36%이던 게 11월 초에 지금 12월 초에 32%가 떨어져서 한 달로는 4%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막 떨어지고 올라가고 할 게 없는 상태인데 이슈에 따라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1% 오르고 2% 떨어지고 이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그래프를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멀리서 보면 평행선. 취임하고 저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서 한번 볼게요. 부정평가 이유. 경제, 민생, 물가, 외교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 인사,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통합 협치 부족, 검찰 권력 과도, 서민 정책 복지,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국고 재정 낭비, 직무 태도, 국내 문제 소홀, 부정부패 비리, 신중함 부족, 성급함, 공정하지 않음, 일본 관계, 주간 소신 부족, 주변의 휘둘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공약 실천 미흡, 김건희 여사 행복, 인간 자체가 싫다.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거는 윤석열 탄핵 사유예요. 자, 지금 경제, 민생, 물가가 계속 상위권에 있잖아요. 꼼짝없이 한 20%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긍정평가 이유? 외교, 국방 안보, 경제 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서민정책 복지. 그러니까 속았든 어땠건 간에 윤석열의 트레이드 마크인 외교를 잘한다가 아니고 외교국을 자주 나간다. 이 개념이잖아 사실은. 근데 여기서 지지율이 마이너스 11이 나온 거예요. 40% 넘었던 윤석열이 잘하는 이유. 미국 쫄래쫄래 잘 쫓아다니니까. 일본과 친하게 지내니까. 사실은 윤석열 외교가 사실은 빵점이 돼야 되는 건데 일단 외교에서 마이너스 11이 빠졌고 약간 그 부정평가 이후에 엑스포가 들어갔잖아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눈여겨볼 지점이고 윤석열 부울경 지지율이 긍정 35, 부정 55입니다. 윤석열이 저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윤석열 감옥 가는 소리예요. 이걸 또 해내시네. 내가 지금 어디 놀 공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혼자만 프린트를 하나 해봤는데 한번 보여줘봐요. 지역별 지지율인데 내가 보여드려볼까요? 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다. 이거는 갤럽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세요. 근데 뭐냐면 이게 서울 그러니까 앞에 긍정 부정이에요. 서울 36, 54, 인천 경기 26, 66, 대전 세종 충청 37, 56, 광주 전라 9, 79. 대구 경북 52, 37, 부울경 35, 55. 20% 차이가 나요. 부울경에서. 그러니까 저기 가서 떡볶이 처먹은 거야. 생각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저기 깡통시장, 국제시장 가가지고 떡볶이 먹으면 지지율 오르냐고요. 진짜 무능한 것 같아. 진짜. 아니 그래도 박근혜는 쇼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쇼가 고급죠. 지금에 비하면. 와 깜짝깜짝 놀래요. 그 대구 경북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압도하고 있어요. 이건 심지어 선거 여론도 아니야. 그냥 뭐 저 전화 면접이다 보니까 전 국민 여론 정도거든요. 선거 때랑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전화 면접은 ARS랑 다르잖아요. 이 지역도 그런데 나이도 50대가 부정평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40대가 70% 가까이 부정 응답률이 많았는데 50대가 지금 69%로 답을 하고 있어요. 40대는 거의 80%에 육박하게 79%로 솟았고. 하나 또 있어요. 내년 총선에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 35.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 51. 이것도 지금 1, 2주 사이에 퍼센트가 확 늘어났어요. 야, 저기 국민의힘이 당선돼야 돼. 35. 민주당 등이 당선돼야 돼. 51. 이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신당 창당 준비해라 이딴 소리 하는 거지. 지난달에서 6%포인트에서 지난달 격차가 그때도 야당이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 격차가 16% 차이가 난 거예요. 이 선거를 어떻게 이겨요? 그 분석 중에 이거죠.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가 51%인데 윤석열 집권 후 최고치예요. 윤석열 집권 후 최고치. 그리고 밑에 사진 잘 썼죠. 처묵처묵. 윤석열 집권 후 지금까지 최고치일 거예요. 다음에 어쨌건 그 윤석열에 대한 여론이
저는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실패로 아주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해요. 아예 그냥 왜 무능한 애로구나. 사실은 자기 지지층에 호소하는 아젠다에 좀 가까웠거든요. 원래 불경 민심이 안 좋았어요. 그 부산 엑스포 유치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엎으려고 그랬었어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저 부산 엑스포를 유치했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안 나오지. 와, 불경에 뒤집어지지. 경제효과 2,000조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 부울경 쪽에서 여론조사로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고 하면서 긍정이 훨씬 많아지면서 윤석열 지지율 전화 면접 기준으로 40%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떨어져 버렸잖아요. 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119대 29. 그랬는데 이렇게 떡볶이 먹방을 함으로써 그 부산에 대한 민심은 더 나빠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훨씬 나빠졌을 거예요. 훨씬. 한 게 없잖아요. 한 개. 한 것도 없는데 왜 사람을 바보 취급한다는 느낌이 개돼지 들잖아요. 취급했다는 느낌 들었을 거예요. 마지노선이었어요. 부산 엑스포 유치가. 그 후로는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 같다. 머닝 컨설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긍정 18, 부정 75. 네, 이번 주에 체코 총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꼴찌를 차지함으로써 기시다가 꼴찌에서 두 번째. 근데 부정평가는 사실 체코 총리가 79, 윤석열이 75, 기시다가 72 이런 순위죠. 사실상 부정평가로는 윤석열이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어떡하냐. 이건 그냥 탄핵 정도 해야 된다. 사실 그런 거 있거든요. 정치권 메시지에 너무 이제 이렇게 뭐 길들여진 분들은 탄핵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윤석열 탄핵의 사실은 골든타임이야.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일상적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그렇죠. 지지율이 18%네. 18. 진짜 아이고 이상하게 18%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8%가 되니까. 자, 그다음엔 어제 나왔던 MBS 여론조사에 일부 몇 가지만 볼게요. 부울경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MBS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긍정 35, 부정 58입니다. 비슷하죠? 느낌이. 그러면 MBS랑 갤럽이랑 무슨 계열사도 아니고 다 따로따로 했던 건데 비슷하게 나온다는 건 대개 여론이 맞다는 뜻이에요. 저 이상도 이하도 아닐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고 MBS나 갤럽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론조사들도 다르냐?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라도 가도 부산에서는 그냥 어제 우리가 보여드린 것처럼 윤석열 같은 새끼, 윤석열 같은 놈 이런 게 일반화돼 있는 거라서 부산 엑스포를 가져왔어도 긍정이 더 많아지긴 어려웠을 텐데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굳힌 거지. 부울경 메가시티 아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한번 이야기 한 적 있잖아 누가. 근데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하고 통과시킨 게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근데 그 MBS 여론조사도 지금 보면 저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 진보 240, 보수 307명이에요. 60명 넘게 더 많아요. 그래도 저렇게 나온다는 거지. 결국 정말 뻔한 소리지만 이번 총선은 투표장만 나가면 박살낼 수 있어요. 이미 두근 터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지금 MBS 여론조사에서도 MBS가 좀 민주당한테 짭니다. 요즘엔 저희들이 믿고 거르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인데 이 여론조사도 내년 총선 경부 여당 견제 47, 지원 42 이렇게 나와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여론조사들이 지금 이제 전국 통일했다 그럴까? 다 통일해버렸다 지금. 이런 느낌이고 하나 더 재밌었던 거 한동훈 원희룡 등 차트를 어떻게 보느냐. 부정적 59, 긍정적 32, 30대 61론이 그대로 적동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아무리 띄워봐야 플러스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재밌는 짤에서 나왔던 것처럼 세자 책봉 똑같은 겁니다. 얘가 후기는 한동훈밖에 없는데 모자라. 근데 얘밖에 없어. 이거인 거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한 말이에요. 그 말 좀 하지 마. 분위기 깬다고. 하여튼.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에 대해서 생각하는 얘들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왜 그런냐면 우리한테도 구원 투수가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한동훈이는 입당 안 했을지언정 1년 반 동안 국민의힘 같은 역할을 해왔잖아요. 아니 윤석열 아바타잖아요. 아바타가 돌아다니고 있는 걸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띄우고는 있는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한동훈이 보여준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보여준 게 몰타하고 안도르 말고 뭐 또 있어요? 동훈한테 한마디 물어볼게요. 그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처벌되기를 바랬던 여러 사람들이 있죠. 박근혜 말고 최순실 말고.
우병우예요, 우병우. 지금 이읍.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우병우 역할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병우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동훈한테 도토리라고 한다며요. 그게 대통령하고 도토리가 이게 초성이 같아서 도토리 한대요. 저는 그 말 듣자마자 작고 똥똥하고 머리 벗겨지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도토리 하는데.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거는 성능은 안 좋다는 거예요. 성능이 좋으면 성능을 강조하지. 이 사람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 대통령 황태자 소리 들으면서 지금까지 해온 게 뭐가 있었냐.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계속 이미지 가지고 인기가 좋니, 도토리가 어쩌니, 뭐 동훈 여지도가 어쩌니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거꾸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똑같아 윤석열하고. 네. 자, 어쨌건 한동훈이 지금 나올 때 저번에 한번 여론조사 기관들이 꼼수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 물어보니까 한동훈이 도움 될 거다라고 5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움이 되지. 그래서 내가 민주당 지지층도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지지가 아니었는데 그걸 깨드렸고요. 지금 오늘 실제로 이런 애들이 나오면 도움 쉽게 표현해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찔 거냐 안 찔 거냐 물어보면 윤석열하고 지지율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면 3인방 트로이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중에 지지율이 제일 낮은 게 김건희예요. 지지율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 한동훈도 중간 좀 끼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우병우, 한동훈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끝.